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업의 권혁철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예정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죠. 금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고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관련된 이슈 잠깐 살펴보면서 이 관련주들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사실 앞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과 그리고 집행유예 2년형을 좀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점차 증대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금일 이재명의 위중교사 혐의 무죄를 좀 선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이 받고 있었던 이 4개의 재판 중에 가장 까다로운 사건으로 꼽히고 있었어요. 진행 과정에서부터 이재명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졌기 때문인데, 사건 당사자인 이 김진성은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을 했었고, 이재명은 텔레그램으로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 빼박으로 증거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선고는 아마도 이 무죄는 아닐 것이다, 아마 이 뭐 징역이라든지 뭐 집행유예라든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지만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네요. 사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좀 선고를 받은 만큼 이번에 위중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형의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리더십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이 민주당 당내에 파버린 친명계가 약세로 전환, 그래서 이 비명계들의 잠룡들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옴으로써 친명계와 비명계의 정치 관련 종목들도 희비가 갈렸죠. 먼저 이재명 관련주 상당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 동신건설과 에이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동신건설 상한가가 나와주는 모습, 그러면서 6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 주었다. 사실 이때 11월 15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이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를 받으면서 상당한 하락을 보여줬죠. 무려 마이너스 23%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째 하락을 하다가 결국 오늘 무죄가 나오면서 좀 상한가를 좀 보여주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120일 이평선과 그리고 24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좀 만나는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우리가 좀 이 구간까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에이텍을 한번 보자면 에이텍도 오늘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동신건설과 차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는 12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 강한 거래량이 나와 주었고, 일단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오늘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 관련주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나와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김동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동연 관련주 같은 경우 PM풍년과 SG글로벌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PM풍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29.31% 하한가까지 갔다가 간신히 좀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일단적으로 우리가 PM풍년, 김동연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 정치 테마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가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점은 다음 날에도, 그러니까 내일에도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구간, 이 480일 이평선, 48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김동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SG글로벌이죠. SG글로벌도 마찬가지로 PM풍량과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다. 다만 SG글로벌은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틀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120일 이평선과 여기 전저점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정치 테마주는 무엇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김부겸 관련주와 이 김경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김부겸과 이 김경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국영 GNM이 같은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영 GNM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럼 이 국영 GNM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영 GNM도 오늘 23.49%로 마감을 했고,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근접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좀 다행이라고 한다는 점은 15일 이 아래 꼬리 부근을 좀 지지해 주었다라는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장이 열리게 되고 나서 내일 장 이후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는지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 김부겸 관련 중에 THN이라고 있는데, THN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고가 부근의 1%, 마감은 마이너스 0.77%인데,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구간과 그리고 20일 이평선 이 가격 레인지, 그래서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곳이 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김경수 관련주인 유니크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유니크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이너스 5%라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를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니크 같은 경우 2021년도 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금 52주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은 좀 이탈을 하는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